안녕하세요. 설계하는 목수입니다. 자, 이어서 루미온의 이제 유틸리티 기능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틸리티 기능이 바로 사실은 많은 이제 건축 취지하시는 분들이 이 기능 때문에 루미온을 채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약간 독특한 기능들인데요. 건축이나 인테리어 조경 쪽에서 좀 그쪽에 특화된 렌더러로서 표현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CG 렌더러하고는 좀 다른 개념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데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은 이제 요 카프만 하우스, 요 카프만 데저트 하우스라는 건데 요걸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요거는 이렇게 리차드 네오스트라의 작품인데 이게 뭐 인터넷에 보시면요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 프로젝트 작품이고요. 카프만 데저트 하우스 2017년도에 만들어진 집인데 위키피디아에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위키피디아는 이제 이렇게 한글로도 이렇게 번역이 되니까 카프만 데저트 하우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요 실제 프로젝트고요. 요거를 이제 그대로 만들어낸 게 요 작품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이 이제 만들어졌고요. 이제 화면을 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작품이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멀리서 본 모습이 아마 그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모습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요. 뭐 거의 뭐 동일한데 배경, 뭐 수영장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거는 가구니까 뭐 그때 사진 찍을 때마다 뭐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 좀 보시면 이제 유틸리티 보시면요. 가족이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유틸리티라는 게 뭐냐 했을 때 이거 보시면은 하나, 여섯, 일곱 개, 총 7개의 유틸리티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좀 특별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거는 이제 캐릭터 빌보드라고 해가지고 클릭해서 배치하면 사람을 이렇게 넣었는데 이게 검정색으로 나오는데 요 색상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사실 현실적으로 약간 색깔을 뭐 빨간색, 뭐 초록색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림자를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림자 안 보게 할 수도 있고 빌보드 재질을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그림으로 해가지고 이런 거 그림 넣지는 않겠지만은 뭐 이런 식으로도 넣긴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은 이렇게 안 하거든요. 보통은 그 별도의 이런 거죠. 이게 빌보드라고 이제 그 빌보드가 이제 광고판 같은 전광판 같은 건데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 기능을 안 쓴다 그러시면은 이게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만약에 이걸 안 쓰고요.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게 지금 뭐가 다르냐 도대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여기 보시죠. 이게 일종의 옛날 그 스케치업에서 그 페이스미 뭐 항상 화면으로 고정 이런 옵션이 있는데 그 옵션이 적용되는 상태거든요. 2D만 들어오는 거죠. 근데 여기 사람 보시게 되면요. 사람도 사람을 그냥 넣었다가 요거를 우측에 보시면은 색상 조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랑 뭐 거의 똑같죠. 사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은 3D가 되는 거고 요거는 좀 달라요. 요거는 항상 그 카메라 방향은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또 한 가지가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요 빌보드는 요 빌보드 거는 포토샵이라든지 이미지 편집 도구로 별도의 전광판을 따로 넣을 수가 있죠. 사실 전광판까지 하시려면은 뭐 빔 설계라든지 뭐 스케치업이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따로 작업도 가능한데 그런 게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만들 수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광고판 같은 걸 넣을 수가 있어요. 이걸 좀 설명드리자면은 저 뒤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광고판 큰 걸 넣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미지 편집 도구가 있으면 됩니다.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가급적 저희가 포토샵을 안 쓰고 무료 제품인 페인트 단내에서 쓰려고 합니다. 여기 사이즈가 좀 크죠? 뭐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이제 사용할 만한 만약 요런 사진을 쓰겠다. 제가 네, 뭐 요 사진을 찍으려고 그래요. 캡처를 했고요. 여기가 이제 테스트 1번 JPG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서 조절할 수가 있는데 열기 테스트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여기서 뭐 사이즈를 조절할 수도 있거든요. 캔버스 크기 조정 해서 이거 가로 세로비 유지하고 이렇게 하고 가져있죠. 테스트 2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보시면은 요거 있죠. 빌보드 재질을 클릭해서 테스트 2라는 이름으로 넣습니다. 여기에 색채 조정 기능이 있는데 여기요. 이 색깔을 꺼버리는 거죠. 이렇게. 네, 여기서 요거를 그림자도 뭐 켜면 이제 또 현실적인 거고요. 여기서 색채를 이제 요걸로 놓는 기능인데 요걸 이제 꺼버리면 되죠. 꺼버리면 이런 식으로 광고판이 되는데 이게 근데 이게 광고판이 보신 것처럼 화면을 돌아가죠. 이런 식으로요. 예. 움직이는 이제 일종의 광고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항상 화면 쪽으로 고정되어 있는 그래서 여기 빌보드 기능은 여기 사람 캐릭터 기능하고는 좀 다른 역할을 진행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유틸리티 두 번째가 클립 플레인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요 클릭을 하고 이 건물에서 이제 만약에 1층 부분만 단면을 잘라서 화면을 보여주겠다. 뭐 그럴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빔 제품에서도 단면 잘라서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건물 이렇게 주인공만 되지 이 조연들은 또 안 들어오거든요. 새로 작업을 해야 되니까 좀 불편하죠. 그래서 그냥 이 전체 화면에서 이 루미온 자체에서 잘라주는 거죠. 이렇게 잘라주세요. 여기 이렇게 한 다음에 높이는 조절할 수가 있어요.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조절하시면 돼요. 이렇게 적당량 잘라주고 화면에서 이렇게 해서 좀 빼서 자 이렇게 단면을 보여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안쪽을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요. 여기 보면 잘리는 부분 있죠. 잘리는 부분 여기에다가 윤곽선 기능을 넣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검정색으로 한 다음에 영역을 이거 조금 두께를 줘요. 이런 식으로요. 그 부분이 잘린 부분이다. 여기 아마 가급적 제가 좀 적게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요. 이게 자동으로 이제 그 건축 관련된 모든 그 데이터는 대부분 폴리곤 방식으로 작동되다 보니까 단면이 잘리면은 그게 좀 이렇게 속이 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닷던 소프트웨어들은 그 단면만 이제 마감 처리하는 기능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그게 좀 안 되기 때문에 편법을 쓰는 거죠. 여기서 0.01 정도의 아주 작은 0.01은 안 되네. 저는 이제 보통 0.1을 쓰는데 요 정도 10cm 정도 두께를 줘서 요 부분이 단면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그 테크닉을 씁니다. 이게 이미지로 들어갔어도 그대로 화면에 보여줘요. 이렇게요. 이런 식 보이죠? 예. 그런 식으로도 사용자 스타일을 현실적으로 놓고 예.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예. 그 빔에서 했을 때는 이런 게 다 무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인공만 나오고 요거는 이제 조연도 나오면서 예, 단면이 잘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거는 이제 없애고요. 요거는 좀 다른 기능인데 유틸리티에서 이거 한번 제가 다 삭제를 해볼게요. 유틸리티가 2개가 삭제됐거든요. 이거 조금 더 나중에 설명드릴 겁니다. 왜 2개인지. 유틸리티에서 이제 두 번째 받고 세 번째는 그리드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리드라고 격자를 표시하는 건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이게 건축 쪽을 잘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시공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이런 건 쓸모없는 기능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설계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아주 필수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건물을 이렇게 누군가에게 이제 조감도죠 보여줄 때 GL 라인이 어딘지를 사실은 보여줘야 돼요. 도면상에서도 이 층고도 있지만은 GL 라인이 어딘지를 확인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 쓰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시게 되면은 여기 격자가 나오죠. 근데 이게 실제 렌더링 했을 때도 보여줘야 되거든요. 여기 옵션에 보시면 렌더 있죠. 이거 체크를 하시고 색상을 좀 흰색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자기가 원하는 색 빨간색이 오히려 더 눈에 안 띌 것 같은데 자기가 본인이 생각하기 적당한 선 색깔 크게 하시고요. 그리드 크기도 조절할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적당하게 해서 3D로 갔을 때 이게 렌더링 할 때도 여기에 보여줘야 돼요. 예, 그리드가 현재 어디에서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기 보면은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플로 이렇게 마루보다 위에가 있잖아요. 이러면 좀 곤란하죠. 그래서 물론 이제 정확한 그리드 위치를 하겠지만은 요거 가지고 이렇게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여기가 GL 라인이면은 여기가 GL 라인이다. 딱 보이죠? 그럼 여기는 GL 라인보다 위에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투시도를 통해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건축 CG와 일반 CG가 좀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번엔 좀 없애고요. 됐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게 그 랜드스케이프 커터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자 이게 이제 왜 필요하냐면요. 이거는 모델링 단계에서 여기를 이제 지형을 만들었는데 이제 루미온의 단점 중에 하나가 이 지형 개념이 기본적으로 무한 평면이라는 거예요. 무한 평면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여기서 일부분,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델링 그렇게 했으면 상관없는데 루미온에서 지형을 형성할 경우에 이렇게 수영장이 들어가는 부분에 이걸 한 부분을 자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유틸리티를 통해 가지고 무한 평면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무한 평면이라보다도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런 거 요거 올라가나 내려가나 상관없습니다. 그 부분을 지형에서 안 보이게 하는 기능입니다. 그 부분들요. 이런 것들. 여긴 특별한 옵션은 없어요. 그냥 요거를 넣으면은 그냥 이게 없는 거예요, 사실요. 여기에다가 별도 추가 작업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모델링 단계에서 이 수영장을 만들었는데 이것 때문에 이 수영장 물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좀 잘라줘야, 그러니까 평면 중에서, 그러니까 지형 부분에서 그 부분을 안 보이게 한다. 뭐 이런 기능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있어야지 요 밑에 있는 물까지 다 보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모델링 단계에서 처음부터 요거를 제작자가 염두에 두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다르죠. 개념 자체가. 이게 필요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메저 도구예요. 여전히 이제 건축 설계에는 길이가 중요해요. 예. 물론 이제 3D에서도 이제 이거를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클릭해서 죄송합니다. 이거 다시 여기까지 거리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 보여줬는데 끝나면 이제 ESC 누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설계할 때는 이런 게 필요하지만 투시도 할 때도 이게 이제 이제 건축주에게 어느 정도까지 간다, 이 거리가 얼마 정도라는 거를 화면상에서 이렇게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렌더 할 때도 보여줘야 돼요. 이게 옵션에 보시면요. 요거를 딱 클릭해 보시면은 렌더 옵션 있죠? 이게 보이게 만드셔야죠, 요거를. 아까처럼 그리드처럼 색상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요게 이제, 이런 기능들 때문에, 예, 이제 필요한 거죠. 만약에 이런 일반 CG 프로그램은 CG 렌더러에서는 이런 것들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따로 이제 가져가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뭐 이렇게 뭐 다시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루미온에서는 바로 보여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자, 이어서 여기서 이제 이 매저 기능은 거리도 되고요. 각도도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좀 해볼게요.
메저 도구 누르고 여기서 클릭하면 여기가 이제 거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 거리와 각도가 동시에 되죠. 이렇게 여기에 클릭했을 때. 예, 끝나면은 이제 ESC 누르시거나 이거 누르시면 됩니다. ESC면 취소되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요. 여기 돼 있네. 여기서 예. ESC 누르시면 나오네요. 여기서 이제 거리도 나오고 각도 나오고 22도라고 돼 있죠. 반드시 요거는 여기 마크 있죠. 클릭한 상태로 요거 있죠. 요걸 좀 켜주셔야 돼요. 가급적이 이렇게요. 이렇게 요 반드시 렌더 쪽에서 할 수 있도록 요걸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삭제하시려면은 유틸리티에서 요거 있죠. 선택하시고 요거 다 선택이 됐죠. 이렇게 6개 있는 거 이렇게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요게 좀 상당히 중요한 도구인데 이게 뭐냐면은 리플렉션 컨트롤. 이게 이제 뭐랄까 이게 이미 아마 저희가 이제 한번 들어가 있는 요거 딱 한 번만 들어가거든요. 한 번만 들어가는데 더 이상의 옵션이 없어요. 이게 여기에 뭐 다른 옵션이 없는데 이게 되게 좀 이게 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꽤 계시거든요. 간단히 말하자면 이게 저희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루미온이라는 게 그 루미온 12 버전까지 똑같은 이제 그냥 레이트레이싱이 안 되는 렌더링 소프트웨어인데 뭔가 다르게 다른 소프트웨어들보다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이미지도 좀 쨍한 느낌도 있고 이제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 비밀이 사실은 여기 있다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반사에 대한 시뮬레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은 이게 레이트레이싱을 안 써도 마치 레이트레이싱이 되는 것처럼 보여주는 어떤 말은 그 트릭 같은 건데 이 굴을 만들어 놓고 이 굴을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반사 부분을 계산하는 도구예요. 이 자체적으로만 가지고는 옵션이 없고요. 여기 효과에 보시면 이제 반사라는 효과 부분이 있어요. 이 반사 옵션이 이걸 통해서 굴을 통해서 뭔가 자체적으로 연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물 자체를 되게 좀 좋게 나타나게 하는 멋있게 나타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2개 이상은 할 수 없고요. 하나만 들어가게 돼 있고 참고로 효과 부분에서 레이트레이싱을 켜게 되면은 요거는 작동이 안 돼요. 왜냐하면 레이트레이싱은 또 다른 방식으로 렌더링하는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요거는 작동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과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거를 쓰면은 개인적으로는 많이 추천드립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은 건물 외부를 렌더링 하실 때 이걸 통해 가지고 속도도 엄청나게 빠르게 마치 레이트레이싱이 되는 것처럼 렌더링 할 수 있는 그런 시뮬레이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있는 거는 이제 문자 넣는 거예요. 근데 요게 이 효과에도 보면은 이제 문자 넣는 기능이 있거든요. 아직은 안 배웠지만은 여기서 FX 효과 부분에 도구 유틸리티 보시면은 여기에 이미지 오버레이라고 해가지고 이미지 자체에 그러니까 화면 자체에 문자를 넣는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이거는 이미지 자체에 넣는 것이 아니라 특정 개체의 뭔가에 대한 어떤 그 설명 뭐 그런 목적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캣 도면에서도 보면은 이게 시방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설명을 넣죠. 이렇게 이거는 뭘로 도면으로 표기하기 어려운 그 문자를 통해 가지고 도면을 보는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감도에서 뭔가 설명을 하는 도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를 무슨 뭐 회반 중 무슨 걸로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하거나 뭐 문자로 쓸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 모니터 상에서 보여주는 거니까 이 질감을 건축주나 혹은 심사위원들이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직접 현장을 나가지 않는 이상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투시도라든지 영상을 통해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클릭해서 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요, 중요한 거는 Your World Text 이 문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밑에 보시면은 껌뻑 하는 거 보이죠? 예, 그 위치, 해당 위치 그게 어디냐 중요해요. 이게
이렇게 보이세요, 여기. 이 돌계단이고, 이렇게 클릭하시고, 그럼 됐어요. 그러면 이걸 다 끝내냐? 그게 아니고요. 이 상태에서 문자는 이거 바꾸시면 돼요. 우리말로 회반중 뭐 A 뭐 520 모델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었을 때, 자, 여기서 보면 이제 글자 너무 크죠? 글자가 크면은 여기 TT라고 있죠? 이게 이제 폰트에 폰트 쉽게 말하면요. 이거 줄이고 폰트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이 한글이라서 영어 폰트 이제 안 먹히는데 조금 이제 시간 지나면 바뀌죠. 그 다음에 여기 페이드 범위, 요 이게 파란색 파란색과 블루 컬러랑 그린 컬러 있죠? 요 범위. 여기 보시면은 이게 약해지죠? 또 강해지고. 이 범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이거는 화면에서 요 고정된 게 아니고요. 화면 움직임에 따라서 같이 움직입니다. 그죠? 예. 여기 보시면은 이게 카메라 방향으로 항상 그 방향으로 돼 있죠. 또 한 가지 가시범위인데 요게 이제 카메라를 이렇게 밖으로 뺐을 때나 안으로 했을 때나 요걸 말하는 겁니다. 요거요. 예. 이렇게 멀리서 보다가 줌인 했을 때 그게 보여지는 거죠. 박스 스타일 요거죠. 요 박스 돼 있는 거. 그 박스를 말하는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스타일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어떤 이 숫자에 따라 가지고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코드에 의해서 이게 바뀌는 거예요. 사용자가 뭐 색깔을 정하거나 뭐 어떤 여기에 뭐 필렛을 주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한 15, 16 돌려보시고 적당한 거 선택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다음에 오리엔탈 스타일이라고 뭐냐면은 지금 이 그 문자가 여기 이 벽에 붙어 있잖아요. 그럼 요게 회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정면에서는 잘 모르는데 이거를 제가 한번 살짝 돌려볼게요.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이것도 스타일인데 이게 면에 이렇게 같이 이제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요것도 이제 요거 있죠. 요게 스타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몇 개서 이렇게 하겠다. 그다음 높이라고 해서 위로 약간 좀 그 부분을 가리니까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예. 요게 렌더링 할 때도 보여집니다. 사실 그 목적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요. 영상을 할 때도 이게 보이지고요. 예. 이 유틸리티라는 거를 지금 제가 설명드렸는데 결국엔 이 유틸리티라는 이 특별한 뭔가의 도구들이 바로 이제 건축 CG와 일반적인 CG의 어떤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 아직까지 이런 쪽에 뭐 이런 거 작업을 사실은 이제 또 이제 프로덕션에서는 이제 애프터 이펙트라는 이제 그런 소프트를 이용해서 또 할 수 있긴 있어요. 사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결국에 영상을 만드는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모델링 단계 렌더링하고 그거를 또 이제 포스트 프로덕션에 넘겨야 되고 포스트 프로덕션은 뭐 단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상당히 비쌉니다. 그 사람들은 좀 비싼 이유가 장비 자체도 좀 비싼 걸 쓰고 소프트웨어도 비싼 거 쓰고 그 기술도 좀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루미온 같은 제품을 이용해서 이런 작업을 다 완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루미온의 이제 여기에 효과 기능을 이용해서 또 다른 표현도 많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그 건축 CG만을 위한 특별한 기능들, 유틸리티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